스위스 제네바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에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나라가 있습니다. 자원도 없고 땅도 작고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늘 위태로워 보였던 나라. 그런데 그 나라가 어느 순간 조용히 그리고 놀랍게 세상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자리에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말이에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작은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 한가운데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당당히 인정받게 되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심에는 한 명의 젊은 과학자가 있었고 그녀는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의 힘을 증명해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편견과 오해, 예상치 못한 위기까지 그녀가 마주한 벽은 생각보다 높았고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과연 작은 나라의 젊은 과학자는 어떻게 세계를 설득하고 한국의 혁신을 인정받게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 늘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환경과학을 연구하고 있는 서윤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저에게는 아직도 꿈처럼 느껴지는 그러나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여러분께 제보드리고자 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친환경 기술 컨퍼런스. 어느 해보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행사였고 저 역시 한국을 대표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행사가 열리던 곳은 스위스 제네바였고 회의장은 세계적인 과학자, 기술자, 정책 결정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처음 행사장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로비 곳곳에는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전시 부스들이 늘어서 있었고 참가자들은 다들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활발히 네트워킹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게 숨을 들이쉬며 제 가슴 속에 자리 잡은 긴장을 달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 한구석에서는 한국에서 온 젊은 박사로서 거대한 무대에서 제 목소리가 과연 들릴 수 있을지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컨퍼런스 첫 번째 세션은 특히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바로 중국의 저명한 환경학자 린샤오 박사님의 기조연설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린샤오 박사님은 이미 여러 국제기구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차세대 환경 정책의 설계자라는 별명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린샤오 박사님을 소개하자 회의장은 한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청중들의 기대 어린 시선이 연단을 향했습니다. 린샤오 박사님은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본 뒤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은 천연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지정학적으로 주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친환경 기술 개발이나 글로벌 리더십 확보는 어렵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 전체가 싸늘하게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또 다른 이들은 귓속말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린샤오 박사님의 말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며 천연자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말 한마디가 지금껏 수많은 이들이 땀과 열정으로 이루어낸 한국의 성취를 한순간에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물러서지 말자. 반드시 한국이 걸어온 길을 이야기해야 한다. 제 마음속에는 조용하지만 확고한 다짐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몸이 떨리는 것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 거대한 무대에서 그것도 이미 권위 있는 학자가 던진 강한 평가 이후에 발표를 이어간다는 것은 제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자가 린샤오 박사님의 발표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다음 발표자는 한국의 서윤지 박사입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심장은 마치 북을 치듯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레 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제 귀에는 청중들의 작은 속삭임이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한국, 린샤오 박사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모든 소리를 애써 외면하고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니 수백 쌍의 눈이 제게 집중된 것이 느껴졌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저는 또렷한 목소리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 온 서윤지입니다. 저는 오늘
자원 없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적 친환경 혁신국이 되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대를 둘러보며 저는 제 발표 리모컨을 단단히 쥐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폐허가 된 서울의 사진.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희망은 자원의 유무가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부터 시작된다. 순간 회의장 안에서 조용한 탄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라는 것을요. 저는 심호흡을 하며 무대를 둘러보았습니다. 회의장 안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고 모든 시선이 제게 꽂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었습니다. 땅도 좁고 주변은 강대국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를 창의력과 혁신으로 넘어섰습니다. 스크린에는 짧은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태양광 무인 자동차를 만들고 대학생들이 소형 수소차를 개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배울 수 있다면 무엇이든 배웠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한국을 만든 힘입니다. 회의장 앞줄에서 어떤 유럽계 남성 과학자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스크린에는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떴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한국 기업들의 이름이 상위권에 줄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리튬이온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있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미국과 유럽의 생산 거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청중들이 저마다 스크린을 바라보며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생산국이 아니라 기술을 선도하고 새로운 기준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린샤오 박사님의 제자 안나 베커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차갑고 단단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서 박사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은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하지 않습니까? 자원이 없는 한국이 어떻게 자립할 수 있습니까? 회의장은 다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모두 조용해진 가운데 저도 모르게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리모컨을 눌렀고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 원자재를 수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존 대신 선택을 합니다. 스크린에는 한국의 글로벌 공급망 지도가 떴습니다. 호주, 칠레, 캐나다, 인도네시아, 다양한 국가와 체결한 핵심 광물 협정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다변화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사례를 꺼냈습니다. 한국이 리튬, 코발트, 니켈 같은 핵심 광물을 직접 개발하거나 재활용하는 기술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자원을 가져오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장 혁신적인 방법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냅니다. 안나 베커의 표정이 살짝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질문했습니다. 한국은 친환경 정책 목표가 유럽에 비해 낮은 것 아닙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스크린에는 한국의 탄소 중립 2050 목표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2035년까지 석탄화력 발전 90% 축소, 수소 도시 건설 프로젝트,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목표만 높은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순간 회의장 뒷자리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몇몇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초로 수소 도시 시범 사업을 시작했고 세계 최대 수소 원료전지 발전소를 상용화했습니다. 또한 도시명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점점 변하고 있었습니다. 청중들 중 한 명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한국이 이룬 성과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곧바로 답했습니다. 한국이 가장 자랑스러워할 것은 포기하지 않는 문화입니다.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에 우리는 혁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저는 회심의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원이 아니라 사람이다. 환경이 아니라
의지다. 순간 회의장 안에서 작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누구 하나 먼저 시작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박수였습니다. 컨퍼런스장에서의 발표가 끝났을 때 저는 뿌듯함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몇 번의 날카로운 질문도 무사히 넘겼고 회의장 분위기도 긍정적으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청중들 사이를 빠져나와 뒤편 네트워킹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연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의 친환경 정책과 기술에 대한 칭찬을 들을 수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모든 것이 잘 풀리는 듯 보였던 바로 그 순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무리의 외국인 참가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저를 힐끔 바라보더니 곧 무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한국의 한 언론 기사 캡처가 떠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친환경 정책, 실제로는 거칠애에 불과. 알고 보니 한국의 한 내부 인사가 작성한 비판적인 칼럼이 해외 언론에 실렸고 그게 순식간에 퍼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한국은 친환경을 말만 하는 것 아닌가요? 정말로 그런가요? 겉만 번지르르한 거 아닌가요? 갑작스럽게 던져지는 질문들.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분명 제가 발표한 내용들은 모두 검증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작은 오해 하나로 그 모든 신뢰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당황한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답변하려 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은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들은 이미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아예 흥미를 잃은 듯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어쩌지? 저는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지아, 잠깐 비켜볼래? 고개를 돌리자 김성호 교수님이 단호한 표정으로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환경기술 전문가, 그리고 저의 지도 교수님. 그분은 제 앞으로 나서서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호 교수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나라에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칼럼이 한국 전체의 노력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 현재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투자 증가율 상위권입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로드맵도 세계에서 가장 과감하고 구체적인 계획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냉정하게 평가하면서도 끊임없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신뢰감 넘쳤습니다. 회의장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김성호 교수님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의심하던 몇몇 참가자들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뒤에서 조용히 숨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김 교수님은 제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지아, 이제 내가 다시 이어서 말해볼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큰 위기가 와도 진실과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우리는 다시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마이크를 다시 손에 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끝이 아직도 살짝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한층 더 단단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기사 내용처럼 한국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비판하고 반성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스스로 더 나아지기 위한 과정입니다. 스크린에는 한국의 최근 환경 정책 성과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기준 재생에너지 비율 증가율 아시아 1위, 세계 최대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준공, 스마트 그리드, 친환경 수소 도시 시범 사업 진행 중. 저는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탄소를 줄이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은 삶의 방식을 고민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아까 저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던 몇몇 외국인 참가자들의 표정이 부드러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했고 혁신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매일 스스로를 뛰어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장 앞줄에 앉아있던 한 노년의 유럽 과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사회자가 그를 가리키자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30년 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준이었지요. 그런데 오늘 당신의 발표를 들으니 한국이 정말 놀랍게 성장했다는 걸 느낍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회의장 안에서 조용한 박수가 일었습니다. 그 박수는 천천히 그러나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제가 몸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시선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존중과 기대감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스크린에 한 장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한국 시골 마을의 작은 초등학교 교실. 그곳에서 태양광 패널을 조립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이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회의장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곧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어떤 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을 쳤고 몇몇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오는 뜨거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눈앞이 순간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여러 나라의 연구자들이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의 발표는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과 협력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당신들처럼 배워야겠습니다. 그 중에는 안나 베커도 있었습니다. 안나 베커는 머쓱한 표정으로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서 박사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 시야가 좁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따뜻하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진심을 알아봐 주셔서 오히려 제가 감사드립니다. 컨퍼런스가 모두 끝나고 대형 홀 중앙에 마련된 시상식 무대 위로 익숙한 이름이 불렸습니다. 올해 최고의 발표자, 한국의 서윤지 박사. 순간 회의장 가득 환호와 박수가 터졌습니다. 시상식 무대 위에서 저의 이름이 불렸을 때 솔직히 잠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윤지 박사라는 이름이 울려 퍼졌지만 그 순간 제 심장은 온통 벅찬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올해 최고의 발표자, 한국의 서윤지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사회자의 힘찬 목소리가 다시 한번 울리고 나서야 저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무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눈부신 조명이 저를 비추었고 회의장에 모인 수백 명의 청중들이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맺힌 걸 느끼면서도 저는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계속 솟구쳤습니다. 이 상은 제 개인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위한 것이다.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며 저를 똑바로 서게 만들었습니다. 상을 수여하는 국제친환경협회장은 저에게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 박사님, 당신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자원이 없던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이끌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깊이 인사드렸습니다. 목에 메달이 걸리고 손에는 상장이 주어졌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 곳곳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던 박수였지만 이내 점점 커지고 이어서 일부 청중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절대 잊지 못할 감정을 느꼈습니다. 처음 컨퍼런스장에 들어섰을 때 긴장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제 마음을 떠올리며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뒤 많은 이들이 제게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 박사님, 정말 감동적인 발표였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강한 나라인 줄 몰랐습니다. 함께 연구할 기회를 꼭 만들고 싶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를 나누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이름이 이들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떨어진 곳에서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안나 베커였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조금 수줍은 얼굴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서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에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발표를 듣고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한국과 함께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로 다르게 시작했지만 같은 곳을 바라본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안나 베커도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날 저는 세상 누구보다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작은 나라, 약한 나라로 시작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실패를 딛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했던 한국. 그 한국의 정신이 오늘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었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뜨겁게 채웠습니다. 시상식이 모두 끝나고 저는 잠시 조용한 곳을 찾아 나왔습니다. 컨퍼런스장 밖. 스위스의 밤하늘이 고요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찬란한 별빛 아래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순간, 이 감정, 모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듣던 말은 언제나 우리는 가진 게 별로 없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말은 포기의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꿈이다. 우리가 가진 것은 노력이다. 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변화를 받아들이고 어떤 한계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 나라. 그리고 지금 저는 바로 그 정신을 이곳 스위스 한복판에서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지금 이 자부심은 누구에게 강요받아서가 아니라 저 스스로 깊이 느끼고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김성호 교수님이 보내신 짧은 문자였습니다. 윤지아, 오늘 넌 한국을 빛냈다. 그리고 스스로를 빛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한참 동안 핸드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고 다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 짧지만 무게감 있는 두 글자. 세계를 향해 당당히 나아가는 나라.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나라. 다음 날 저는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택시 안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존재해왔습니다.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과소평가되었죠. 하지만 한국은 그런 시선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믿고 끝없는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가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고민하고 창의와 혁신으로 세상을 이끄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랑스러운 여정에 아주 작은 한 걸음을 보탤 수 있었던 것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한국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셨거나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제보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꿈이 있습니다. 한국은 약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앞으로도 세상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